대통령님요? 그런 거예요? 제 피고가요, 문재인 대통령인데, 1심 답변서를 대통령 비서실에서 제출했다고 주장해요. 그러면 제가 소송기일 허가 받고 소송임정 제출했냐고 해스터인이 그거 보여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 안 보여주고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여기 재판부 전화 걸어서 법원 사실 확인 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피고가 소송 위임장 제출했나 안 했나 그런 확인을 하려고요. 그런데 그런 거는 떼어주지 않는다고 열람을 하고 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 근데 소송 위임장이 없는데 어떻게 열람을 하고 복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저기 피고가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거를 좀 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하고 싶은데 안 된다면서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러면 된가요? 사실조회 신청하면 될까요? 어떤 걸 신청? 사실조회 신청이요. 사실조회요? 네. 피고가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나 안 했나 그 확인을 하려고요. 왜냐면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딴 재판도 걸려 있어가지고 그쪽에서는 이거 보여줘야 되니까 제가 사실조회 신청하면 되잖아요. 누구한테요? 법원 재판부예요. 재판부에다가. 네, 네. 피고가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나 안 했나 확인해달라고요. 또 저한테 그 결과 통지해 주시면 되잖아요. 왜 피고가 대리인은 저기 사람이 답변서 제출, 대통령 비서실 뭐 행정관 누가 하는데, 이름도 물어봐도 대답도 않고, 그냥 무조건 제출했다고만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위임장을 보여달라. 그 대꾸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제가 답답해서 제가 대신 입증 증명을 제가 대신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이거 말고 1심이요. 이건 2심이잖아요. 1심에서 피고 문재인 대통령이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거기에 인장이 김정숙 씨가 찍혀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김정숙 씨가 위조한 거다 제가 그래서 주장했는데 주장했죠. 근데 주장했는데 피고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는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이 찍었다. 그러면서 도장도 착오도 잘못 찍은 거다 그렇게 우기는 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 소송 위임장을 보여달라. 답변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법원에 제출하는 거를. 소송 위임장 보여달라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모른다. 누군지도 이름 다 얘기 안 해주고 무조건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신 입증을 하려고요. 소송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은 대리인이 있다는 걸 거짓말 바로 밝혀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확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제출 대리만 받았겠죠, 그러면? 네? 제출을 할 수 있는 대리. 그것도 서류 내야 되잖아요. 법원 허가 받고 소송 위임장을 내야 되잖아요. 제출하는데 법원에 허가 받을 건 없죠. 답변서인데요. 1심 답변서인데. 소송 대리인이 있어도 답변서를 제출해야지. 답변서 아무나 제출하나요? 아니죠. 예? 위임 받아갖고 제출할 위임장도 없을 테니까요. 위임장도 뭐 아무것도 제출한 게 없는데 1심 보시면은 단연 답변서만 딱 제출했어요. 한번 아무것도 딴 거 제출한 거 없어요. 무위임장이니 뭐 선임이니 그런 거 선계니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달랑 답변서만 한 장 딱 냈는데 내용도 아주 엉터리고 거기 김정숙 씨 도장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명권도 행사하는데 하지도 않고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위임장을 제출 안 했다는 거를 확인서만 떼어달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건가요? 이 손해배상 사건이잖아요. 네. 본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에 대해서 입증하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다 입증했어요. 김정숙 씨가 찍었으니까 나는 이제 재판권 침해받고 답변서도 침해 몇 가지 주장했죠. 침해받은 게 있다고. 근데 거기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행정관이 찍었다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행정관이. 입증을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내가 대신 지금 이 사람들이 제가 대신 하는 거예요. 입증을 본인이 손해 입었다고 위자료 청구하시는데 네. 본인이 그걸 입증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입증했죠. 김정숙 씨가 찍었다는 거는 도장 찍혀 있는 거 있고 민사소송법에 보면 여러 가지 사실 민사소송법 지금 이거 전화상으로 하기 힘든데요. 지금 그거 갖고 손해배상 청구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내용. 여기서요? 예. 여기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소 책문을 유기해가지고 제가 손해배상 했죠. 근데 답변서 보내면서 방금 말한 그런 사건이 터졌어요. 김정숙 씨가 그렇게 해가지고 재판권은 침해받고 공정한 재판을 못 받고 소송 1심 다 날렸잖아요. 인지대값이니 뭐 속관이 다 날렸으니까 제가 피해를 단 재판 걸어가지고 이제 김정숙 씨하고 다투는데 김정숙 씨 주장이 뭐냐면은 이거는 행정관이 했다. 자기는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관님 했으면 이름 얘기해라. 그럼 얘기도 안 해주고 소송 위임장도 안 내고 달랑 행정관이 뭐 그런 아무것도 안 하고 행정관이 했다고 하면 그게 되나요? 증명을 못 하는데 그런데도 판사는 성명권 행사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가지고 내가 대신 증명하려고 피고가 위임장 낸 적 없다. 거짓말이다. 그거 확인하려고 이게 지금 증명서 떼달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볼 때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본인이 위자료 청구하는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그런 부분을 지금 중요하지 위임장 그게 중요해 보이진 않는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위임장 증명을 피고가 증명해야 되죠. 사실은 내가 피해 이런 것만 증명하면 되죠. 제가 본인이 손해 입었다고 장을 내고 재판을 청구하신 거잖아요. 네.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입증하는 게 중요하지. 다 입증했어요. 근데 1심 판결은 인용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졌죠.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항소심 하는데, 항소심 하면서 그 법원 답변서가 위조됐다가 김용석이 찍은 거다. 제가 주장하는 거 있거든요. 제가 두 가지 주장하는 거죠. 24시 재판소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소 책무 유기한 것도 제가 딱 증명 물론 했지만은, 이거 외에도 하나가 더 추가됐죠. 1심에서 그렇게 위조한 게 드러났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쪽 피고가 위임장 제출한 적 있다. 그것만 딱 확인해주면 되잖아요. 사실조회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저기 공공기관 같은 경우. 그것만 해주면 되는데 뭐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굳이 빼줄 필요 없고 그냥 위임장 사실조회 사실만 확인해달라는 거죠. 피고가 위임장 낸 적 있다.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나머지 다투는 건 이제 전화 그때 다투면 되는 거고 해가지고 사실 몇 번 얘기해요. 피고가 위임장을 낸 적이 있다 없다 그것만 확인만 해주세요. 그리고 판단력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좀 흐려져 있고 결여가 좀 돼 있는 것 같다. 거기에 무슨 또 해골 바가지 아저씨는 뭐 아직 뭔가 좀 드러나 있는 게 없지 않냐, 그리고 확실한 게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그동안에 그러면 청문회에 나오셔가지고 인사 검증하는 분들 왜들 그렇게 낙마시키려고 애를 쓰셨고 낙마가 됐는지 참 그걸 한번 생각해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뭐 말 그대로 가족분들의 일이면은 본인하고 일하고도 똑같은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이런 걸 또 분리해서 얘기를 한다? 참 정말 내로남불 자승자박입니다. 예, 정말 이 충풍추상이 돼야 되는데 본인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좀 관대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예, 참 무섭다. 이 정부가 상당히 무섭고 정권이 무섭다라는 걸 제가 또 한번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일단은 조국 같은 경우는 좀 편인성의 기운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편인성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요. 이게 상당히 지금 실권, 뭐 병제, 이별, 고독, 방명, 생난 상당히 지금 이런 안 좋은 기운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귀신에 홀려서 지금 저렇게 가고 있는 진의 원진 기문이라든지 이게 사회충이라든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어떤 판단력이 좀 눈을 가리게 하고 흐리게 만든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여지없이 살아가는 거와 사주상의 기운도 일맥상통하고요. 요거는 제가 65년 4월 6일로 다시 한번 제가 감정을 해봤고요. 이게 사람이 판단력이 상당히 흐려지잖아요. 그럼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맞다, 이게 옳다, 그러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무섭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우매한 사람들이 많다. 이게 계속 이제 깨어나십니다. 하루하루 계속 깨어나시고요. 지지율이라든지 정당 지지율, 그리고 대통령, 문재인 지지율 이 자체가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이 편인의 기운인데 편인의 기운이 들어왔고요. 이게 술의 철라 답답하고 또 진의 원진 때리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편인성이 상당히 많이 발동을 했다. 그리고 이런 편인성이 발동을 하면 사람이 지금 이게 새병사라는 기운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상관의 기운, 내년에 또 상관의 기운이잖아요. 이게 인기가 없습니다. 사람이 인기가 없고 사람들한테 좀 입에 오르내리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뭐 제가 운명가, 뭐 의사, 배우, 뭐 진짜 어떤 교육자 뭐 이런 쪽으로 가면 그냥 최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뭐 민정수석은 커녕 법무부 장관도 갈 수 없는 상황인데 본인이 좀 많은 욕심을 냈다. 이름으로써 많은 재앙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국민들의 이런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짓을 했으면 본인 스스로가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일단은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상당히 운기가 안 좋습니다. 안 좋고 내년 운기 자체가 전반적으로 안 좋고요. 일단 상관, 경관, 한이 100가지 재앙을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 어떻게 이렇게 좀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을 벌일 수가 있는지 이 자체가 좀 안타깝습니다. 저만 이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 이 국격을 떨어뜨리고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 본인 그 컴퓨터만 압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이 자체가 상당히 지금 안 좋습니다. 이 자체가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저는 참 제가 그래서 이 상식이라는 그 사전을 한번 찾아봤고요. 국어 사전을. 도대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이 사전에서 말하는 것과 조국이라는 이 사람이 아는 것과 국민들이 아는 것과 뭐가 틀린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고요. 여지없이 상식을 뛰어넘고 이 무상식인 것처럼 이렇게 가는 부분들. 그동안에 그러면 이렇게 인사 검증 청문회라든지 이런 데 나오셔갖고 왜들 낙마를 하셨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점점 더 밝혀지고 있다.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더 안 좋아지는 온기로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오전 방송은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식. 팔자대로 좀 사세요. 팔자의 기운은 상당히 안 좋고 흉한 기운으로 가고 있으니까 좀 팔자대로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이 팔자대로 안 살면요, 사람이 상당히 지금, 상당히 좀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더. 네, 오늘도 오전에도 좀 부적 쓰고요. 또 상담해드릴 분들이 있어서 상담해드리고, 그러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점심을 먹으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점심시간이네요.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 또 일교차가 좀 많이 심하니까 건강 좀 유의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참. 네, 저도 갑자기 뉴스를 보다가 잠시 잠깐, 법무부 장관 집 자택 압수수색 나오길래 보고요. 어제 또 제가 영상을 찍어놨는데, 네. 그냥 본인 집구석이나 좀 잘 챙기지. 무슨 이런 사람이 무슨 사법개혁을 하고 무슨 검찰개혁을 한다라고. 진짜, 아이고, 참. 야야, 진짜 우리 어머니 말씀대로, 야야, 진짜 뭐 하는 거냐. 참, 진짜 안타깝고요. 이제는 정말 측은지심까지 듭니다. 측은지심까지. 네, 이게 좀 어떤 뭐 법을 지켜라라고 하고요. 가장 상식선에 있는 법을 개혁을 한다는 사람이 정말 야야 진짜 안 됐다 진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진짜 이렇게 쇠가방 하나 들고 우리 어머니 말대로 저러고 그냥 다니는 게 뭐에 홀려서 저러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주 기운도 맞잖아요. 진의 원진 기문 딱 들어와 있잖아요. 뭐에 홀려서 지금 저러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정신없이 그냥 이러면서. 에?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진짜 뭐에 씌운 것처럼 저러고 돌아다니는 게 불쌍합니다. 우리야 뭐 사주의 기운을 읽는다라고 해서 그냥 저런 기운이 있어서 저렇다라고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이게 뭐 정신병자도 아니고 어떻게 면이 두꺼워도 저렇게 두껍고 이런 가족들 문제들 뭐 구속까지 되고 이러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뭐 본인 개인 비리가 벌어진 게 없어서 괜찮다. 드러난 게 없다. 어떻게 이런 후한무치적인 얘기를 하고 앉아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요. 정권이 바뀌고 자유한국당에서 어떤 사람을 인사검증을 하더라도요. 본인이 잘못한 게 없으면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가족 얘기들도 올리지 마시고.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하다못해 결혼을 하는 것도 그 가풍을 보고 그 집안의 내력을 보고 하는 게 다 이유가 있잖아요. 하다못해 가족들까지도 저희가 다 보는 게 다 이유가 있는데 무슨 그런 개변을 늘어놓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참 정말 안타깝고 씁쓸합니다. 봉생 그냥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으로 봤을 땐 그렇다는 거고요. 그냥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또 다르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르게 판단을 하십시오. 300명 중 장관이 될 사람 아무도 없다. 정말 뭐 정권이 바뀌면 김진태 의원님 정도는 돼야 뭔 법무부 장관을 하신다라고 하고요. 골프도 안 치시고 정말 본인도 군대를 다녀오셨고 자녀분들도 지금 군생활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말 이런 분이 법무부 장관이 되신다라고 해야지 뭔가 좀 상식선에서 봤을 때 이해가 가지. 우리는 저 사람이 귀신 들려서 지금 저러고 다니는구나. 귀신에 홀려서 저러고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알지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를 뭐 또 정신병학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신병자도 아니고 왜 저러냐. 왜 저러고 다니냐. 진작 사퇴를 하고 국민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자기가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할 부분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깨끗하게 내려오는 부분에서 또 인정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참 뭔가 내려오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서 있으면서 버팅기면서 뭔가 조율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요. 일단은 본인의 운기가 흉하고 안 좋게 흘러가니까 이렇다는 거. 12월 11일 날 작년에 제가 감정해놓을 때 조국 안 좋게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 역술인 최초로 방송했을 때도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건가 저 사람은 지금 민정수석하고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인데 하지만 그게 지금 한 2만 몇천 회 정도 검색이 됐더라고요. 조국 사주 감정해서 제가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요. 한번 뭐 새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은 참조를 해주시고요. 하여튼 뭐 의아됐건 간에 힘들게 안 좋게 흘러가는 것 자체가 적중이 됐다. 그리고 조국 장관 임명되기 3일 전에 제가 장관 임명은 된다. 문재인이가 자충수를 둔다. 힘들고 어려운 쪽으로 갈 것이다. 이게 그러면서 지지율 10% 떨어졌고요. 뭐 지금 40%대라고 하는데 오차범위 안에서 한 30%대라고 보면 39%. 제가 30%대로 아마 지지도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거 역시도 맞췄고요. 엄청 뭐 감정해서 맞추는 게 엄청 많다 보니까 그냥 하나하나 따져봐야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정경심이도 그렇고요. 아들 것까지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잖아요. 아들 뭐 지금 입학 문제에서부터 해갖고 허위 무슨 그런 문제들까지도 지금 상당히 들여다보고 있고 펀드 문제도 들여다보고 있고요. 갈수록 더 커지고 있잖아요. 사모펀드 논란은. 뭐 그냥 뭐 이거 숱한 의혹에서만 빠져나가면 된다. 이게 지금 정경심 부인이 직접적으로 뭐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계속 속속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지금 일단 뉴스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네요. 수많은
예, 투자 상품을 놔두고 왜 하필 콕 집어서 사모펀드 투자 그리고 블라인드 펀드라고 했는데 이것도 청문회 전에 급조됐다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요. 예, 이거 진짜 아유 참 일반 상식선의 일반 국민들 눈높이 경험치 판단력 예 이게 지금 흐려지고 있잖아요. 객관적인 어떤 부분들 이게 견문 아유 참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조국 정말 그러면 웬만한 분들도 그런 말씀 안 하시는데 패널에 나오셔도 조국 장관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많은 상처들을 받으셨잖아요. 그분들까지도. 아이고 참 하여튼 뭐 오늘은 방송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점심 식사들 그래도 맛있게 하시고요. 건강하셔야 좋은 일들도 좋은 꼴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또 좋은 일을 저희가 현실화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요. 몸을 좀 건강하게 지탱하십시오. 제가 작년에 봄서부터 방송할 때 여러분들은 아마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무슨 희망이 있고 뭐가 점점 좋아진다는 건지 자유한국당이 뭐가 나아진다는 건지 그 민주당은 저렇게 꺾이지 않고 저렇게 강하게 해가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공생은 이렇게 생각들 하신 부분들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고차원을 보려고 하고요. 저처럼 이렇게 사주감정을 읽고요. 제가 민주당 의원들 방송에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지만 저 혼자서 감정을 해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렵게 흘러가겠구나. 문재인이 역시도 힘들게 어렵게 흘러가겠구나 했더니 지금 그대로 어렵게 힘들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공생이 사주감정 한 대로. 뭐 틀린 게 있나요? 문재인이, 김정은이, 뭐 민주당, 그리고 그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 여러 사람들 제가 감정들을 해봤잖아요. 뭐 틀리게 가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아마 작년 봄, 여름서부터 보신 분들은 저 사람 저거 이거 도라이 아니야? 좀 정신병자 아니야? 왜 저렇게 사주감정을 해? 민주당이나 문재인이나 왜 조국 같은 사람이 힘들고 어렵게 간다랄까? 이거 역술인들 이렇게 감정하는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뭐 이렇게 감정할 때 저 사람 저거 이상한 사람 아닌가 도라이 아닌가? 문재인이 지금 아주 확고하게 지금 뭐 진짜 콩크리 지금 지지를 받고 있고 지지 여론조사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왜 저렇게 얘기를 하나?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제가 감정해놓은 게 다. 더 이상 뭐 어떤 추론 능력을 제가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문재인이도 오차 범위 안에서 30%대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좀 상당히 힘들게 어렵게 흘러간다고 했으니까 본인이 지금 조국을 임명을 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민주당도 그렇고 문재인이도 마찬가지고. 뭐 더 이상 어떻게 제가 더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요. 아직 희망의 불꽃은 지금 타오르고 있고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번져 나가면 상당히 무서워지고 정말 보기만 해도 정말 장대할 겁니다. 그 자그마한 불꽃 하나가. 그리고 잘못